안녕하세요. 닥터꼬집입니다. 오늘 살펴볼 케이스는 어금니 쪽에 이제 과거에 이제 치료를 해서 이제 잇몸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오신 케이스인데 이 환자분도 이제 크라운을 뜯고 재신경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환자분의 통증이 지속이 됐을 때 염증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치근단 절제술이나 이제 수술적인 방법인데 이게 이제 아래 뭐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수술을 하는 입장도 굉장히 힘들고 받는 입장도 힘들어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치아를 살리는 뭔가 치료를 하고 치근단 수술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어떻게 가끔씩은 뭐 임플란트보다 더 비싸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환자분마다 본인이 원하는 뭔가 이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좀 비교를 해드리고 본인한테 맞는 치료를 받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살리지 못하고 뽑고 임플란트를 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생각해 볼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뭔가 잇몸 염증이 너무 심한데 뭔가 치료를 살리는 치료를 받다가 치근단 수술을 할지 임플란트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. 네, 잇몸 고름이 심한데 발치 외엔 방법이 없을까요? 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이 치아를 살리기 위해 이제 오신 분이에요. 근데 케이스를 보면 이제 이 치아가 잇몸 고름이 나가지고 내원을 했는데 보존이 어렵다고 진단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염증이 단순하면 이 뿌리 끝에서부터 세균이 열리기 때문에 이쪽 염증이랑 이쪽 염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환자분은 염증이 약간 이 뿌리 사이 벌어진 이 부위까지도 이제 약간 파급이 돼서 염증이 좀 큰 부위였어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치아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제 맨 처음 오면은 과거에 치료받았던 치아의 치료에 대한 퀄리티를 조금 보는데 지금 대합치 여기도 염증이 있고 이쪽도 신경치료 이 뒤쪽으로 충치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도 염증이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뭔가 신경치료를 받은 것들이 다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치료할 게 굉장히 많고 이렇게 다발적으로 이제 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신경치료를 전문적으로 배운 원장님들이 해놓은 신경치료는 아니라는 단서이기도 하죠. 물론 이제 보존과 전문이나 신경치료를 전문적으로 배운 원장님이 한다 그래서 그게 100% 성공을 하는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보존과 전문의 선생님들이나 신경치료를 전문적으로 해준 선생님들이 한 치료를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공부를 스터디를 한 선생님이 한 치료구나 아니면 그냥 예전 방식으로 그냥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뜯고 재치료를 하다 보면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문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에게는 이제 치료할 거는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어쨌든 살리기 위해서 이 치아를 좀 뜯어봤어요. 뜯어봤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여기가 이제 약간의 충치가 있어 보이고 염증이 이제 굉장히 커 보이고 안에가 이제 지저분해 보이는데 뜯어보니까 어떻죠? 바로 이제 위쪽의 상부를 마무리한 재료부터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. 이게 이제 임시 재료로 가봉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말 그대로 이제 임시 재료는 임시적으로 쓰는 거지 이 크라운 내부에 영구적으로 쓰는 재료는 아닌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레진 코어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컨텐츠를 올렸기 때문에 그걸 좀 찾아보시면 신경치료 못지않게 이 위쪽을 마무리하는 재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은 좀 그걸 스터디 해볼 필요가 있으니까 컨텐츠를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신경치료 지저분한 것들 다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다시 하고 이제 뒤쪽에 뭐 크라운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기둥까지 세워가지고 치료를 해놨어요. 그리고 이제 이 염증이 좀 사라지는지를 좀 체크를 하자. 그렇게 해서 임시 치아를 한마디로 씌우고 좀 지켜보던 중이었죠. 근데 이제 환자분이 계속해서 이제 불편감이 있는 거죠. 통증도 지속이 되고. 그러니까 이렇게 예후가 불량한 치아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임시 치아를 씌운 상태에서 이제 크라운 씌우는 게 비싸니까 크라운 씌우는 걸 좀 딜레이를 시키거든요. 임시치아 상태에서 한 달 내지 세 달 정도를 지켜보면
이게 양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, 더 나빠지는구나, 이런 것들이 양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추후 치료를 이제 좀 결정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확실히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크라운을 감사하게도 다시 씌워서 쓰는 거고, 그렇지 않으면 이제 통증이 지속이 되거나 염증이 해결이 안 되면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죠.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뒤쪽 치아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방법으로 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. 수술적인 방법이라 하면 이걸 잘라내고 여기를 틀어막는 치근단 절제술을 해야 되는데, 이게 이제 뒤쪽에 있기 때문에 입술을 여기까지 제껴가지고 수술하는 게 하는 술자도 굉장히 힘들고 받는 환자도 힘들고 비용도 뿌리 2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 크라운 값 플러스 여기 수술 비용까지 하면은 임플란트 비용을 넘어버리는 경우도 많고 거의 뭐 비슷하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선택을 하게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하시겠습니까?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시겠습니까? 선택권을 주는데,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 치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. 계속해서 몇 달 동안 아프니까.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좀 하기를 원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거해 보니까 너무 폭탄 맞은 것처럼 뼈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웬만하면 하는 편인데, 임플란트를 너무 깊게 식립을 할까봐 그냥 1차적으로 뼈 이식만 해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뼈 이식을 해놓은 거는 이제 발치와 보존술이라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뼈가 생길 수 있는, 한마디로 뼈가 이 높이까지 생길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. 유도. 그래서 이거를 안 한다고 해도 뽑아만 놔도 뼈가 생기겠지만,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꺼지게 생기게 되면 임플란트를 조금 너무 하방에 해야 되기 때문에 보철물을 하고 나서도 여기 음식물이 낄 확률이 높아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발치와 보존술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2-3달 정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거예요. 그래서 고정력이 35N 이상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2차 수술까지 바로 연결하는 걸 해버린 거고, 그 다음에 한 2-3달 또 기다렸다가 이 위쪽에 이제 ISQ를 측정해서 수치가 이제 70 이상, 보통 이제 70, 90까지도 나오는데 그걸 측정을 해서 이제 맞춤형 지대줄을 형성을 하고 크라운을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예요. 그래서 환자분이 좀 살리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했지만,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중요한 거는 원래의 자기 치아 같은 모양대로 해줬다는 거죠. 이 뼈 레벨 높이를 보시면 발치와 보존술을 했기 때문에 거의 자기 레벨에 맞는 그런 뼈를 회복을 시켜줬고, 임플란트도 음식물이 안 끼는 임플란트를 해줬기 때문에 만족을 하면서 다니고 있는 거고, 이런 치아들은 이제 뭐 재치료를 하면서 이제 살려봐야 되겠죠. 그래서 임플란트 2년 반 후를 봐도 아주 뼈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음식물도 안 끼고,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오셔서 체크를 받고 있으신 분이십니다.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치아 염증이 너무 심할 때 이게 과연 이제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을 때는 살리는 노력을 해보시고, 그리고 이제 살리는 치료를 함에 있어서 드는 비용과 임플란트 비용을 좀 비교하시고, 또 내원할 수 있는 본인의 상황을 갖다가 비교하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그런 스타일의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, 다만 임플란트를 할 때도 항상 이상적인 임플란트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,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